어제 정부가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에 맞춰서 청와대와 SH공사도 셀프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청와대와 SH는 우리는 투기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청와대 고위급 셀프 조사. 자, 청와대 정만호 수석. 비서관급 이상 본인과 가족 368명 전수조사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 차명 거래는 확인도 안 했어요, 청와대도. 전직 참모들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고. 자, 조사 한계 맹탕 조사라는 지적 나옵니다. SH도 우리는 무관한데요. 직원들과 가족 등 6천여 명 전수조사 결과 최근 10년간 투기 의심 직원 없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야당의 비판 들어보시죠. 오늘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에게 큰 헛웃음을 줬습니다. 고작 투기꾼 7명 더 잡아내자고 패가망신 거론하면서 법석을 떨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이쯤에서 부동산 투기를 덮고 싶은 의지는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검찰 수사와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도 오늘 발표로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맹탕 발표였습니다. 고작 7명 뿐입니다. 결국 빙산의 일각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변죽만 요련했던 조사였습니다. 증거인멸에 시간을 벌어주고 의혹만 일파만파 확대시킨 셈입니다. 과연 이 정부가 현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당까지 나서서 정부의 조사 결과를 비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김영주 의원님, 앞서서 태산명동의 서해필이라는 속담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게 자칫 걱정되는 마음은 자, 이제 LH 7명, 20명 빼고 나머지 직원들은 다 면죄부, 청와대 면죄부, SH 면죄부, 셀프 면죄부를 주게 될 효과. 그렇게 되면 1차 조사에서 조사에 한계가 있잖아요. 청와대까지 포함해서 차명으로 거래하고. 그렇죠? 혹시 1차 조사에서 누락이 되거나 이런 것들까지 다 이제 면죄부가 주어지는 건 아니냐. 많은 조간신문들이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그동안의 부동산 범죄의 유형에 대해서 우선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LH에서 있었던 그 문제가 되었던 유형, 징계를 받았던 유형을 조사를 해서 그 유형별로 파들어가야 될 것 같고 국세청이나 금융감독기관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부동산의 핵심은 결국 돈이 오고 간 거래 내역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본인, 직원 본인입니다만은 가족, 친인척까지 범주를 넣고 또 현직뿐만 아니라 전직까지 일정 범위 기간에 청와대 전현직, 수석 행정관들 또 LH나 국토교통부에서 일했던 몇 년 전까지의 직원들까지 포함한 말하자면 그런 정도의 규모가 돼야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국민들께서 답답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것은 조사 과정이고 조사 과정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마치고 이 다음 단계로서는 어차피 제가 보기에도 시민단체라는 이런 것을 통해서 고소고발이 될 수밖에 없고 경찰과 검찰이 손을 잡고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여야 같이 300명 전수조사 할래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우선은 여당부터 여당 소속 지자체장과 국회의원들부터 우리 전수조사 하겠다 혹은 외부기관에 의뢰하자라고 하는 적극적인 이야기를 해낸다면 결과적으로는 SH라든지 청와대가 셀프 조사로 스스로 면죄부를 줬다 하더라도 그냥 거기서 멈출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정도의 명확하게 국민들이 봤을 때도 납득할 만한 어떤 시그널을 줘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고 또 실제적으로 변창흠 장관도 사실은 내가 문제가 되면 직을 내놓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기 장관 시절에 있었던 이런 정도 구체적인 문제를 일부의 일탈이라는 말을 했다는 그 자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한 발 더 나서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만 그래야만 사실은 이 문제가 국민들 수준에서 눈높이에서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주요 조간신문들도 사설에서 정부의 조사 결과를 비판했습니다. 사설을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자, 동아일보 14,000명 조사에 7명 추가 적발, 불실만 키운 셀프 조사, 시민단체와 야당이 확인한 의심 거래만 100건을 훌쩍 넘는 상황에서 이번 조사 결과는 의혹을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LH 직원 일부와 하위직 공무원들을 적발하는 수준에서 그친다면 정부 정책의 신뢰를 송두리째 잃을 수 있다. 2차 조사부터 수사 능력을 총동원해 투기 세력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비판했고요. 자, 다음 신문 조선일보. 폐가망신 엄포 놓더니 고작 7명 추가. 입으로만 하는 LH 조사. 정부가 조사를 입으로 한다. 애초 정부가 검찰이나 감사원에 맡기지 않고 투기 의혹의 주범격인 국토부를 앞세워 셀프 조사하겠다고 할 때부터 예상됐던 결과. 하나마나한 조사인데도 서둘러 발표부터 했다. 그래놓고 걸리면 폐가망신 운운하며 입으로만 엄포를 놓는다. 진짜 의도는 선거에 불리한 LH 사태의 파장을 축소하려는 생각뿐일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진보를 표방하는 신문도 볼까요? 경향신문 사설. 한계 드러낸 LH 조사 강제 수사해라. 하지만 14,000여 명 중 20명만 투기를 했다는 조사 결과를 고지고대로 믿을 시민 없다. 자금과 정보의 흐름을 추적하는 강제 수사 불가피.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대로 명운을 걸고 서민을 좌절케 하는 공직자들의 투기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국회 차원에서는 국정조사를 현재 야당이 제안했지만 여당이 받고 있지 않고 정부에서도 검찰을 통한 강제 수사보다는 정부의 셀프 조사를 우선해야 한다라는 기조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조간신문들은 상당수가 셀프 조사 결과 이거 안 되겠다. 강제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검찰이 앞선 강제 수사 때 어떻게 밝혀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1, 2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검찰이 수사할 당시 친인척 지인까지 광범위 강제 수사를 했죠. 투기 사범 13,000여 명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자, 지금 정부가 7명만 조사해서 걸러낸 것과는 상당히 좀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 그러면 정부가 이런 지금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왜 강제 수사 안 하는 거예요? 왜 여당은 국정조사 안 받는 걸까요? 그 아까 앵커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태산 명동의 서일필. 태산이 명동하면요. 다 도망가고요. 한 마리 어리버리한 쥐새끼 한 마리만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조사와 수사의 차이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강제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 또 하나의 차이점은 조사는 평상시에 하는 거고요. 비상 시점에는 수사를 해야죠. 그런데 지금이 일반적인 그런 평상 시점입니까? 지금은 굉장히 비상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상한 수단이 필요한데 그런데 정부가 선택한 방식은 일반 평시에나 하던 그런 조사를 갖다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7명 적발, 적발인지 찾아낸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 결과는 어떻게 보면은 조사라는 수단을 썼을 때 이미 결과가 예견됐던 결과가 아닌가 싶고 면죄부는 누가 주는 겁니까? 이거는 셀프로 면죄부 줄 수는 없는 거고요. 이거는 일반 국민들이 저렇게 납득할 만한 그 결과가 딱 나왔을 때 그때 면죄부를 주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참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누가 전문가이고 누가 리더이겠습니까? 그 타이밍을 잘 아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현 그 정부에서 타이밍을 자꾸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국민들의 마음도 자꾸 잡을 수 있는 그 시점을 놓쳐버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이 다 은닉하고 숨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벌어주는 것 같고 지금이라도 빨리 좀 비상한 수단을 썼으면 좋겠습니다.